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요즘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향이 원래부터 좀 생각이 많고 깊고 감성적이어서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에서 시작해서 불안감, 불안장애를 겪었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 중이고, 우울증은 제가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 잠깐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나 질병이었으면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요인들이 약으로 치유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약으로 호르몬들을 잡아주고 내가 기분이 나아짐을 느끼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마음의 병이라면 내 생각들을 개선해서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학생 때는 생각 없이 마냥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별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당연히 없었어요. 근데 졸업 후에 뭔가 취업 준비나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좋은 날도 많았지만 슬럼프 같은 기간도 있더라고요. 회복이 되는 데까지 기간이 좀 길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이 생기기 시작한 게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는 회사를 왜 다녀야 하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라는 생각이 몰아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부업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고, 성과가 안 나올 때마다 심리적인 타격이 컸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막 커튼에 혼자 있는 시간은 많지, 회사는 다니기 싫지, 부업은 안 되지.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더라고요. 커피 때문에 그런가? 커피 카페인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두근거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불안감, 우울감 등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심해져서 불안장애까지 왔었죠. 프리랜서랑 스마트 스토어는 잘 안 되고 성과는 계속 안 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내 인생에 대해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걷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인생이.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고 상태를 얘기해서 약을 받았어요. 먹어볼까 말까 하다가 약을 하나 먹었는데 몸이 너무 나른하고 굉장히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때 딱 느낀 거죠. 약은 안 되겠다. 스스로 극복해야겠다. 그때 쓰레기통에 약을 다 버리고 저만의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처음 불안감을 느낀 후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최근 1년 들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알 것 같아요. 우울감, 불안감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느껴졌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신 약을 이용하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들이 먹힌다면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5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5가지는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한참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 내가 뭘 성취해야 자존감이 생기는데 성취가 없죠. 성취감, 성과가 있어야 성취감이 생기는데 성과가 없죠. 만족감, 성과가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죠. 자신감, 만족이 안 되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받아들임, 자신감도 떨어지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바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신감 가질 거야,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단순히 일회성 응원에 불과했고, 진짜 본질적으로 스스로 깊게 마음속으로 진입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진이 나는 그 진원지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들이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뭘 하고 싶고 내가 왜 지금 이 힘듦을 느끼는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등등의 현재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을 왜 원하는 건데? 나는 좋은 의료와 서비스, 교육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야겠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구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잘 돼야지 하는 것보다 힘들게 하는 것, 잘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진 이유 등등을 쫙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가끔 다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정비가 되긴 합니다. 1년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큰 꼭지만 방향만 좋은 쪽으로 가져가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들, 큰 생각들은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생각나거나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이 잘 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점차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조금씩 누적시켜서 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성과, 성취도 실력을 쌓아서 조금씩 성과를 쌓아간다. 그럴 때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요. 주변에서도 좋게 보고요. 그런 것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선순환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줄어들더라고요. 안 좋을 때 그런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였냐면 너무나도 큰 목표, SNS,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되게 잘 되고 싶어가지고 되고 싶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뭘 해도 수치적으로 이제 성이 안 차고 내공과 실력이 쌓여야 조금씩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너무 빨리 많이 얻으려고 했던 거죠. 목표를 크게 가져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다른 생각입니다. 작은 목표를 조금씩 성과를 내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성취감도 생기고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면서 자존감이 이제 누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SNS는 적당히 기분 좋게 하면 좋은데 이게 좋게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나 잘 돼가는 사람들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에서 보면 지금의 저한테는 좋은 동기로 다가오는데 잘 안 될 때 보면 정신적으로 이제 좋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SNS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고 현재도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중이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을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니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은 스스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내면으로부터 문제점들을 찾아간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분명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